자, 여러분, 이번에는 반고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반고우도 다 알다시피 우리에게 되게 많이 잘 알려진 예술가죠. 불멸의 예술가라 불리며 어떤 불우한 삶이고 훌륭한 예술품을 지구상에 남긴 예술가로 기록되어 있죠. 이 반고우의 삶과 반고우의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느껴보고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자, 이거는 저의 작품인데요. 저도 물론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우리 화가들, 예술가들은 도대체 뭘 그리고 있을까? 어떤 세계를 그릴까? 그림만 봐서는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없겠죠. 또 예술가가 그린 어떤 깊은 시면의 세계를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상당히 어려운 일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예술가들은 분명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영상 하나 볼게요. 자, 광고를 하나 우리가 봤는데 이 광고는 어떤 대단한 파장을 예전에 이뤘던 광고예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제품을 구입할 때 성능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들을 대단히 궁금해하고 가치 있게 생각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우리는 어떤 구매나 어떤 우리의 의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막대한 어떤 정보보다는 감성에 따라 움직인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광고는 기술적인 소나타 광고인데 기술적인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고 비가 오면 크게 의미 없는 썬루프와 감성을 이용해서 광고를 만들었는데 당시에 자동차 3사 중에 소나타 매출이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이것처럼 이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을 어떤 기술적인 측면 그리고 어떤 장치적 측면 이런 쪽으로만 자꾸 분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감성, 빈센트는 어떤 감성을 가지고 느끼고 표현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이 빈센트 반 고흐는 네덜란드 화가예요. 이것도 이제 제 작품인데 이 제 작품을 천천히 들여다보면 기술적인 측면은 선이 보이고 점이 보이고 다양한 색상들이 보이겠지만 뚜렷한 어떤 형상을 가졌는지는 알 수가 없겠죠. 이런 것들을 예술가들은 매우 중요시하는 이마지네이션, 상상하다. 상상력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도 종종 일상에서 그냥 다른 상상들, 공상들 하는 것들을 되게 많이 즐겨 하고 있죠. 이런 상상의 힘은 칸트라는 철학가가 말하길 감성과 오성을 매개로 인식을 성립하는 아주 강력한 능력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상상력, 이런 이마진이라는 상상이라는 코드를 별로 활용하지 않고 살 거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을 움직이는데 많은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하나하나 드려볼게요. 이 빈센트 반 고흐는 사실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이 목사인 아버지는
사실 뭐 많은 예술가들의 부모님이 그랬듯이 아들이 그림 그리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림을 되게 그리고 싶어 했지만 어떤 아버지의 반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굴곡진 어떤 그 아픔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아버지처럼 어떤 목사의 어떤 목회자의 길을 걸어봐야겠다라고 해서 벨기에 보리나주라는 탄광촌에 가서 전도사의 길을 걷게 되는데, 이것은 그 벨기에 보리나주에서 그 아주 척박하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 여인들의 모습을 드로잉으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아름답진 않지만 당시의 어떤 힘든 생활상을 볼 수가 있겠죠. 나는 근데 이곳에 가서 이 비센트 반 고흐가 한 말이 있어요. 나는 다 바쳐서 일하고자 한다. 이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최선을 다해서 모든 일을 다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가난한 사람들을 보며 고된 일상을 목격하고 친구가 되고자 했습니다. 너무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친구가 되면 이 사람들한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어찌된 일일까요? 이 빈센트가 아무리 그렇게 성실한 삶으로, 성실한 자세로 그 보리나주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있지만, 이 보리나주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빈센트 반 고흐, 이 반 고흐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빈센트는 되게 고독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보리나주에서 어울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었던 중이었으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 마을 사람들도 기록에 남겨보기도 하고요. 근데 희한하게 시간이 좀 지났는데 이 보리나주 사람들은 자신을 그러니까 빈센트 반 고흐를 개처럼 내쫓으려 한다. 그러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 목회자를 하러 왔으면 목회 일만 보면 될 것이지, 자기의 아주 어려운 삶들을, 어차피 목회자가 끝나면 떠날 사람이니까 자신들의 어떤 척박하고 어려운 삶을 이해하는 듯 또 동경하는 듯 또 측은하게 바라보는 것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빈센트 반 고흐의 순수한 마음과 좀 차이가 있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보리나주라는 데서 쫓겨나게 돼요. 이 마을 사람들이 전도사를 바꿔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 빈센트는 1차적으로 처음에 되게 많은 절망에 빠져서 음, 다시 그, 미래를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던 시기에 한 여인을 만나요. 이 왼쪽에 보이는 이 여인, 20대의 반구가 만났다고 하기에는 일단 시각적으로 봤을 때 어때요? 20대 여인의 몸 같지 않죠. 사실 이 여인은 어, 그 아버지 모르는 사내 아이가 있는 어떤 미혼모였고, 비센트보다 나이는 훨씬 많은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되게 가난한 자, 아주 사회적 빈곤층, 미혼모니까 특히나 더 그랬겠죠. 근데 이 빈센트는 이 여인에게 거짓도 없고 뭐 누군가를 속이려 하는 태도도 없고 순수하게 자기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에 어떤 연민 이런 것들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과 교제를 하는데 당연히 목사인 아버지와 형제들은 되게 충격에 빠지고 그 사실을 놀라워했겠죠. 이 당시에 이 빈센트 반 고흐는 이렇게 주변에 되게 힘들고 어, 고독하고 가난한 자들, 또 특히는 세상에서 어찌 보면 버려진 것 같은 여인들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여인들을 그림으로 등장을 시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이런 상황에서 여인들, 어떤 여인의 순수함을 보고서 교제를 한다면, 글쎄요, 뭐, 이상적으로는 되게 아름답고 놀라운 일일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많은 어떤 난관에 부딪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은 사실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되냐면 이 빈센트 반 고흐에게는 여동생도 있고 남동생도 있었는데 남동생하고 좀 친분이 좀 두터웠다고 해요. 테오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 항상 자신이 생각하고 느끼고 경험했던 것을 여러분들 지금 친구들과 카톡을 주고받듯이 사진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드로잉을 그리고 편지 어, 어, 이 빈센트 반 고흐는 사실 되게 이른 나이에 운명하게 되는데 삶을 마감하게 되죠. 그 삶을 마감하기 직전 668통이라는 방대한 양의 편지를 동생과 주고받아요. 이런 편지들을 보시면 글과 그림이 같이 막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 책은 나중에 책으로 만들어져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데 이 책은 테오의 와이프가 테오한테 왔던 편지를 다 모았다가 책으로 만들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 어떤 놀라운 결과를 맞게 돼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고통 그리고 순결한 삶, 이상과 현실에 놓인 갈등, 사실은 특히 여러분들처럼 20대 초반에는 사실은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있죠. 그래서 이상과 현실에서 아마 많은 갈등들을 갖게 될 거예요. 사실은 이 갈등들은 30대, 40대에도 끊임없이 생기지만 그래도 또 20대는 20대만의 갈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빈센트가 이 네덜란드라는 고향에 가서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 좀 보시면 어때요? 아름다운가요? 사실 이 그림은 되게 놀라운 그림입니다. 네덜란드의 어떤 국보급 작품으로 지금 칭송받고 있고요. 시각적으로 매우 아름답지 않지만 매우 놀랍고 사실은 화면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면의 어마어마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내면의 아름다움이 있다고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잘 이해를 못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Anton Mauve is een aangetrouwde neef. Vincent's tijd komt nog wel. Dat zegt onze zoon Theo ook. Maar Vincents hoogtepunt ligt al achter hem. Gelukkig doet Theo het goed. Door hem volgen wij de nieuwe stromingen. Horen wij alles over die impressionisten. Met hun uitbundige coloriet zullen ze erg in de smaak gaan vallen, zegt Theo. 당시에 되게 잘 나가는 화가 친구를 가족 식사에 초대를 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그조차도 못마땅해 하죠. Deze mensen hebben hun eten eerlijk verdiend. Hun handen hebben de aarde omgespit en daar is het eten uit voortgekomen dat zij nu samen delen. Hoe durft u te zeggen dat mijn hoogtepunt achter mij ligt? Dit is waarachtig. Dit is hoe een gezin is. Dit is kunst. Pa, zeg jij eens iets? Als u mij wilt excuseren. Het is al laat en ik heb nog familieverplichtingen. Hartelijk dank voor de gastvrijheid. Anton, wacht. Anton! Blijf alsjeblieft. Nog 1 dag. Het wordt morgen mooi weer. We kunnen de hele dag schilderen. We kunnen erop uit. Het spijt me. Vind je mijn werk niet mooi? Het is nog niet af, hè. Ik heb nog niet zoveel ervaring met verf. Maar de aanzet... Had ik maar de helft van jouw vuur en geestdrift. Wat vind je ervan?
Maakt het een kans in Parijs? Wil je het echt weten? Ik moet het weten. Het klopt niet. De perspectieven zijn raar. De figuren niet levensecht. Die koppen. Het is stuitend, Vincent. Het schrikt mensen af. Echt, als jij ooit iets wil bereiken, laat dit dan nooit aan iemand zien. Als jij er zo over denkt, hoef ik jou ook nooit meer te zien. Wat ik zojuist in jouw ogen zag, dat heb ik eerder gezien. Tot morgen. Vincent, dit gaat zo niet. Sluit mij op in een inrichting. Achter slot en grendel, die gekke zoon. Dat is veel makkelijker dan mijn bestaan verzwijgen. Weet u wat? Maak mij dood. Kan ik u nooit meer tot last zijn. Vincent? Ik vind het echt prachtig. Het is een waarachtig werk. 자, 영상 어떻게 보셨어요? 힘든 노동 뒤에 먹는 가난한 식사. 이 빈센트가 말하는 것 중에 화려한 옷차림과 풍성한 식사, 그리고 많은 사교 모임 속에 그늘의 외로움보다는 행복하다고 말을 합니다. 사실 우린 되게 화려하고 풍성한 식사, 그 다음에 아주 늘 많은 사교 모임들을 가지려고 애쓰지만 그 안에 사실은 우리가 되게 그늘의 외로움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다시 보이지 않으세요? 그렇게 화려한 어떤 사교 모임 속에 그늘진 외로움보다는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가난하지만 한 끼를 아름답게 식사하는 모습의 사람들이 진정한 삶이고 가족이고 아름다움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아까 이 영상에서 봤듯이 한 여인이 빈센트 반 고흐에게 그 키스를 건네는 이유는 그 여인은 그 빈센트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어떤 그 하녀 같은 마을 여자였어요. 근데 항상 자기는 아주 약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약자의 모습을 이렇게 대변하듯 화면에서 그려주면서 이것이 진정한 삶이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되게 놀라워하며 감동을 받게 된 거죠. 이런 빈센트 반 고흐는 왜 이렇게 아름다움에 집착을 할까요? 여러분들 지금 앞에 보여지는 이 낡은 구두가 한평생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며 신었던 이 구두라면 고가의 명품과 견줬을 때 너무나도 형편없는 것일까요? 어때요? 사실 그럴 수 있잖아요. 물론 아주 값비싼 귀금속의 반지도 아름답겠지만 아주 풋풋한 어릴 적에 주고받았던 사랑의 꽃반지가 비싼 어떤 고가의 귀금속만 못할까요? 우리가 그런 지점들을 항상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빈센트는 이렇게 진정한 아름다움이 뭘까를 많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이런 길들을 자꾸 걸을수록 아버지는 당연히 장남인 이 빈센트를 매우 많이 걱정했겠죠. 그래서 나는 이 비에 쫄딱 젖은 개와 같다. 이 개가 비가 젖어갖고 집을 다니면 집안을 더럽히잖아요. 그렇게 비에 젖은 개라고 비유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마찰이 계속되면서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서 보듯이 너무 강력하게 고우의 어떤 생각을 바꾸지 않다 보니까 아버지랑 싸워서 결국에는 아버지가 혈압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문제는 아버지 목사인 그 아버지가 고우랑 싸우다가 이제 돌아가셨을 때 엄마와 가족들은 이 장남인 빈센트를 많이 원망했겠죠. 이것처럼 평범하지 않은 타협하지 않는 어떤 순수한 진정한 어떤 의미를 파악하고 생각하는 이 고우의 이 어떤 특성이 사실은 가족을 조금 더 힘들게 하기도 하고 자신의 삶도 조금 더 괴롭고 고통 속에 놓이게 되는 현실이 빌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어찌됐든 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이 그림들이 어떤 내면에 어떤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어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